네, 안녕하세요. 전 TPR의 앨런 윤이라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오늘 저희 수요 설명회 경제학을 설명해야 될 그 시간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AP 이콘이 뭐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뭘 획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앨런노믹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이름이 앨런이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믹스하고 앨런을 같이 겹쳐버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수학하고 수학하고 경제학을 같이 전공하기도 했지만은 저만큼 아이들한테 이코노믹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컴바인을 한번 해봤고요. 이 PT가 뭐 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좀 엑기스 있는 것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AP 이코노믹스가 뭐냐? 여러분 그냥 뭐 대학교 때 경제학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이제 고등학교 수능이요.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서도 그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경제학 과목을 영어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은 5점 맞기에 저는 충분한 시험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AP 과목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특히 칼큘러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지만은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뭐 피직스, 뭐 C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만만치가 않은데 AP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1년 내내 공부해서 겨우 AP 한 과목 따는 게 AP 칼큘러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AP 이코노믹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콘텐츠가. 아마 다른 과목들에 지금 강의 이제 노트죠. 강의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강의 노트에 이론 파트는 끼케봐야 한 45분이 아니고 4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45페이지, 마이크로 45페이지, 매크로 45페이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모든 이론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로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과목인데 배우기. 거기다가 또 AP는 마이크로, 매크로 두 개로 쳐서 한 학기 듣고 결국에는 1년 만에 두 개를 딸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과목입니다. 컨텐츠도 적은데 물론 저는 제 강의 노트는 제가 요약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45페이지가 좀 엑기스만 차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5페이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엑기스들만 넣어놓지 않고 내용들 다 풀어선다면은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도 나올 수 있는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책이 이만큼씩 두껍고 그런 건데 저는 이거를 45페이지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AP 마이크로 45페이지, 매크로 45페이지 엑기스만 학생들한테 전달해줘도 충분히 5점을 맞는 과목이라고 확신하고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냐? 쉽답니다. 쉽다. 그렇게 막 쉽진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개한 얘기냐? 방금 전에 쉽다 그래놓고 막 쉽지 않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사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쉽진 않아요. 외울 것도 은근히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 과목보다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론에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몇 가지 이론을 빠삭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까지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그 과정은 누가 가르치냐에 달려있고 전 제가 가르치니까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몇 가지 질문하는 거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려고 하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보면 두 개 다 보지. 근데 이거를 1년에 몰아듣느냐 아니면은 2년으로 나눠 듣느냐 이런 차이들은 좀 있더라고요.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하나는 10학년 때 듣고 하나는 11학년 때 들을 거예요. 이런 학생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럼 나 쉬운 걸 먼저 하고 싶다. 왜? 내가 좀 정신적으로 타격을 덜 입고 싶으니까 하겠죠. 쉬운 거에서 먼저 5점을 받아두면은 그 다음에 또 시험 볼 때 부담감이 덜한 거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뭐가 더 쉽냐? 라고 얘기하면 답은 없어요. 대신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가 5점을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줍니다. 실제로 연도마다 틀리긴 하지만 마이크로를 20%를 좀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보면 20 몇 명까지도 마이크로는 5점을 준다면 매크로는 그거보다 좀 더 적게 주거든요. 이게 마이크로가 쉽고 매크로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커브를 줘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이크로가 24% 받으니까 이거 먼저 해. 아니면 매크로가 17%밖에 못 받으니까는 이걸 나중에 해.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매크로는 그냥 시험이 조금 더 내가 여유를 느끼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좀 더 적은 사람들한테 5점을 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표준 편차나 이런 걸 분석해하고 점수를 주는 거니까요. 그 컬리지 보드에서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시경제학하고 미시경제학 중에 어떤 걸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답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뭐 역사나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게 좀 더 재밌어 한다. 그러면 거시경제학을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미시경제학을 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조금 더 수학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이나 사실은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그 되게 어려운 레벨의 수학들을 쓰진 않아요. 하지만은 거시경제학은 좀 더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관련이 있는 경제학적인 컨셉들을 좀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 역사의 흐름이나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좋다는 사람들이 좀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보통 미시경제학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학기에 거시경제학을 듣는 경우가 더 많지, 거시경제학을 그 전에 듣고 미시경제학을 그 다음에 듣는다. 이런 경우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미시경제학이 1학기고 거시경제학이 2학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시작하는 베이직 컨셉만 갖고 두 개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전혀 다른 학문처럼 나가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실제로 미시경제학을 알아야지 거시경제학을 알고 할 수 있고,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에 딸려서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제 추천은 이거네요. 저는 사실은 이래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둘 다 같이 들어라. 한 번에요. 제 말은 우리도 지금 제가 프린스턴 리뷰에 세션 1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매크로 MA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10시 사이에, 이거는 Monday, Wednesday, Friday고요. 이거는 Tuesday, Thursday인데 이렇게 마이크로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그 4주 동안 24시간의 수업이죠. 세션 2에는 또 마찬가지인데 이건 반대로 잡아놨습니다. Monday, Wednesday, Friday에 마이크로를 잡아놨고 Tuesday, Thursday에 매크로를 잡아놨죠. 이건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지금 이게 세션 1의 4주, 세션 2의 4주인데 내가 시간이 8주는 있는데 7시부터 10시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와서 마이크로를 듣고 4주가 지난 다음에 매크로를 들어도 좋다 라고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 1에 있는 마이크로의 내용하고 세션 2에 있는 매크로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크로를 들어도 좋고, 나는 7시, 10시는 시간이 없다. 그럼 4시, 6시에 매크로를 먼저 듣고 마이크로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나는 한 번에 4주 만에 끝낼래요 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오케이, 세션 1에 그냥 4주 만에 끝내. 매크로, 마이크로 같이 듣고, 아니면 매크로를 같이 듣고 4주 만에 끝내 라고 하려고 제가 시간표를 정말 그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도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7시, 10시가 매크로로 가니까 이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이직 컨셉만 갖고 나머지는 좀 다른 다른 학문이 아닐까 정도로 좀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매크로, 마이크로 가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들으면 오히려 더 좋다. 왜냐면 공통되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을 같이 한 다음에 뻗어져 나가면서 이 양쪽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월수금에 와서 이거 매크로하고 화목에 와서 마이크로 하면서 이게 오히려 좀 더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좀 더 머릿속에 와닿는데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 먼저 시작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학생들이 관심 많은 거죠. 뭐 몇 개 틀리면 5점 나오냐. 이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5% 정도는 맞아야 된다. 매크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가 있으면은 85문제 정도는 맞을 각오로 가라. 그래야지 5점이 여유롭게 나온다. 어떨 때 뭐 80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되게 러프하게 얘기 안 하고 타이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수 부분은. 이 스코어 디스트리뷰션 하나 뽑아 왔는데 보면은 왼쪽이 매크로고 오른쪽이 마이크로예요. 역시 마이크로가 23%나 5점을 줬고 23.5%요. 그리고 매크로가 17.4%를 줬다는 게 보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난이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AP 이코노믹스가 결국 그래요. 다른 이코노믹도 다른 AP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4점 이상을 맞으면은 입시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실제로도 좋은 그 리액션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원서를 넣었을 때 4점 이상인 과목들이 많으면은 분명히 그 어드밴티지를 받고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죠. 이거 AP 뭐 무조건 5점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5점 맞으면 더 좋죠. 근데 4점 이상만 있어도 충분히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깎아먹지 않습니다. 4점 절대로. 자기의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요. 대학 입시 원서를 넣었을 때. AP 이코노믹스는 저는 보통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여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가면 할 거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AP 과목도 많이 듣고 클럽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AP 이콘의 컨셉은 그렇게 또 이해하기 막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고 정신적으로 프레셔를 많이 받으면은 배울 것도 안 배워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름방학에 시작했을 때 가장 좋다. 그때 컨셉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학교에 가서 복습을 해라, 차라리. 그러면은 2번 듣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가 되고 훨씬 단단해지겠죠. 그럼 만약에 여름방학에 듣고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가을 학기 때 학교에 가서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뇌라는 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뭘 한 번만 들으면은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아요. 최소한 2번, 3번. 그래서 공부는 반복해서 할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 공부 나 이제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한심한 얘기죠. 시험이 문제 3일 남았는데 나 시험 공부 다 했다고. 근데 한두 번 본 거야. 시험 공부 다 한 게 어디겠습니까? 5번 보면 더 좋고 5번보다 6번 보면 더 좋고 10번 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가을 때 여름 때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가을 때 듣고 나서 겨울방학에 단기간이 되겠지만요. 일반적인 국제학교는 방학들이 짧으니까 그래도 와서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때 이 이론을 다루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밑에 지금 말씀해놨지만은 과목당 한 25시간 정도 최소한 20시간 정도, 25시간은 러프하게 여러 가지 비유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했을 때 시간을 넣은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지금 여름방학 특강에는 제가 24시간, 24시간을 배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들을 많이 주면서 이해를 시키는데 계속, 이해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비유를 많이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이해도가 빠르니까요. 근데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2주 만에도 끝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말 1주 만에도 한번 요약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머님들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교재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약본도 있기 때문에 요약본 갖다가 가락기 때 배웠던 거를 한번 스르륵 훑어보는데 하루 이틀이면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들었던 사람은. 그러면 그나마 겨울에 와서 들으면은 가을에 들었던 게 리마인드가 되면서 또 1월, 2월, 3월달, 4월달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엄청나게 바쁠 텐데 5월달에 또 AP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이거 리마인드를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하고 1학기 때 거를 2학기 때 거를 미리 선수화해서 할 수 있다면은 3월달, 4월달 때 로딩이 확실히 팍 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머님들 이거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학생들도 이걸 보고 있다면 알 거예요. AP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AP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늦어도 겨울방학 때는 1학기 때 걸 리뷰하고 2학기 때 거를 선행하는 작업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개념 정리 시간은 25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랑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25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과목당. 그래서 여름방학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저희가 이게 보통 AP 시험을 추천을 하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어쨌든 앞에 있었던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걸 다 놓쳤다면은 적어도 3월달, 4월달에는 어떻게든지 급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아직 AP 이콘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냥 학교에서 리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한 번씩 풀어보고 가서 이제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도 잘 모르고 일종의 외워서 공부를 했던 거죠. AP 시험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통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이론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3, 4월 때 AP 특강 때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여 있을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빨리
굉장히 단시간에 일주일도 안 걸리는 시간에 요약을 하고 나서 다시 문제풀이를 FRQ 진짜 다 풀어봐야 돼요. 컬리지보드에서 나온 FRQ 저는 진짜 다 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다 푸는 학생들은 많진 않죠. 근데 FRQ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리고 MCQ 릴리즈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리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5월달에 시험을 보게 그게 사실 마지막 기회이긴 한데 학생들이 그럼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담이죠. 5월달에 시험 보는 게 AP도 또 하나씩이 아닌데 3, 4월에 갑자기 와가지고 AP 2컷만 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가능하겠죠. 다른 AP 시험 안 보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겨울방학 때는 꼭 와야 되고 여름방학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이콘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잠시만요. 마이크로 이콘은 그런 거예요. 개인의 아니면 기업의 정부의 경제학 모형을 연구하는 거면은 매크로 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기업, 경제학 모형 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인데 그거를 이제 밖에서 쳐다보는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 사회 전체 아니면 국제관계 이 전체들이 모여 있는 또 전체가 국제관계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형을 분석하는 게 매크로 이코노믹스예요. 근데 이거는 당장 지금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컨셉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만 봐도 내가 더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소개만 했습니다. AP 이콘이요. 스케줄 잘 짜야 돼요. 5월달에. 여러분 5월달에 AP 시험 지금 몇 개 봐갖고 진짜 많이 소위 얘기해서 털렸다. 이런 학생들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제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컬리지보드 기출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프린스턴 리뷰의 제 강좌, 엘러미스 강좌 수강하면은 정말 AP 이콘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나중에 와갖고 쌤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을 수 있을 때 그 정도까지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코노믹스라는 게 어떤 학문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돈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코노믹스라는 거는 돈을 다룬다기보다는 선택의 학문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왜 선택의 학문이냐면 자원이 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도 자원입니다. 일종의 돈이 넘쳐나진 않죠. 분명히 리미테이션이 있고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오늘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 갖다 뭐를 먹으러 갈까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어저께 내가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선택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만족감을 제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님들 특히 부모님들이 방학 때 아이가 이제 가장 잘 맞고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다니려고 이것저것 발품을 팔고 여러 곳 가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이코노믹스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학원 경제도 가장 좋은 선생을 붙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배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시간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두가 이코노믹스가 지향하는 목표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다닐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최대의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앨런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